유럽이 25년간 180억 유로를 쏟아부었지만 실패한 히말라야 고산지대 농업. 프랑스, 독일, 스위스가 해발 3,200m에서 감자 재배에 30번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프랑스 국제농업개발원 수석연구원 피에르 듀랑은 한국팀의 도전을 31번째 실패 사례라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농업인 정민호는 퇴직금 8,500만 원 전액을 걸고 네팔로 향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영하 15도 추위 속에서 시작된 87일간의 사투. 유럽 전문가들은 비웃었지만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헥타르당 12톤, 유럽 최고 기록의 3배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헌신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87일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에르 듀랑입니다. 프랑스 국제농업개발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한 지 32년째입니다. 그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네팔 히말라야 고산지대 농업개발 최종 평가서였습니다. 25년입니다. 유럽이 이 프로젝트에 매달린 시간이에요. 프랑스, 독일, 스위스가 총 180억 유로를 쏟아부었습니다. 한화로 약 26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이었죠. 저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 평가를 맡았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고산 농업 박사학위를 받았고 안데스 산맥, 티베트 고원, 에티오피아 고산지대 프로젝트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며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네팔 해발 3,200m 지역, 연평균 기온 영하 2도, 생육기간 90일, 토양 온도 평균 4도. 모든 조건이 감자 재배 불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5년간 30번의 시도였습니다. 프랑스가 12번, 독일이 11번, 스위스가 7번 도전했죠. 최신 온실 기술, 유전자 변형 감자, 토양 가열 시스템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30번 모두 실패였어요. 최고 수확량이 헥타르당 3.8톤이었습니다. 투입 대비 완전한 적자였죠. 유럽 평지에서는 12톤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극한 기온, 짧은 생육기간, 산소 부족, 강한 자외선. 자연 조건을 극복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동료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피에르, 이거 봤어? 태블릿을 보여주더군요. 화면에는 한국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농업인 네팔 히말라야 도전. 해발 3,200m에서 감자 재배 시작.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또 시작이군요. 한국도 똑같은 실수를 하는구나. 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책임자가 퇴직금 전액을 투입했대. 8,500만 원이라던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쳤군요. 30번 실패한 곳에 개인 돈을 걸다니. 유럽이 180억 유로를 써도 안 됐는데 8,500만 원으로 뭘 하겠습니까? 웃기는 소리죠. 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이하잖아. 감정적이야. 감정으로 농사가 되면 세상에 굶는 사람이 없겠죠.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개월 후에 보자고. 31번째 실패 사례가 추가되겠지. 그날 저녁 파리 6구 작은 비스트로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32년간 쌓인 경험이 확신을 주었어요. 고산 농업은 예산과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 한계의 문제죠. 프랑스가 12번 실패한 이유를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2015년 우리는 최신 온실을 설치했어요. 2,800만 유로를 투입했죠. 하지만 겨울 폭풍에 온실이 무너졌습니다. 2018년에는 유전자 변형 감자를 시도했습니다. 독일 바이오텍 기업과 협력했어요. 하지만 고산 자외선에 감자가 타들어갔습니다. 2021년 스위스는 토양 가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전기로 땅을 데우는 방식이었죠. 3,500만 유로가 들었지만 전기 공급이 불안정해서 실패했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거창한 기술, 막대한 예산, 그리고 실패. 자연은 인간의 오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하겠지. 몇 달 시도하다가 추위 앞에서 무릎 꿇고 조용히 철수하겠지. 2주 뒤 프랑스 농업부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네팔 한국 프로젝트 현장 평가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실패 보고서를 쓰러 가는구나. 하지만 업무니까 가야죠. 저는 카트만두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팀 자료를 읽었습니다. 책임자 정민호 42세, 경력 18년 강원도 고랭지 농업 전문가. 목표 헥타르당 10톤 이상.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10톤이라고요? 유럽 최고 기록이 3.8톤인데요. 완전히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군요.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혼잡함이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고 먼지가 날렸어요. 제가 익숙한 파리의 깔끔함과는 달랐습니다. 네팔 농업부 담당자가 마중 나왔습니다. 라젠드라라는 이름의 40대 남성이었죠. 그는 저를 지프차로 안내했습니다. 내일 프로젝트 현장으로 가십니다. 라젠드라가 말했습니다. 차로 6시간 걸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팀은 어떻습니까? 라젠드라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특이해요. 매일 새벽 5시에 나옵니다. 영하 15도인데도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열정은 좋죠. 하지만 열정으로 자연을 이길 순 없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25년간의 실패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모든 실패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프랑스는 기술을 믿었고, 독일은 과학을 믿었고, 스위스는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 무엇도 믿어주지 않았죠. 한국은 대체 뭘 믿고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카트만두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내일 가면 알겠지. 31번째 실패의 이유를요. 다음 날 새벽 6시에 출발했습니다. 라젠드라가 운전하는 지프를 타고 카트만두를 벗어났어요. 도로는 좁았고 굽이굽이 산길이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 히말라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설산이 아침 햇살을 받아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장엄한 풍경이었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 뒤에 숨은 잔혹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6시간을 달렸습니다. 고도가 점점 높아졌어요. 귀가 먹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발 2,500m를 넘어서자 숨쉬기가 조금 힘들어졌죠. 오후 1시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3,200m 지점이었어요. 작은 마을이 보였고 그 옆으로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프에서 내리는 순간 추위가 엄습했습니다. 4월인데도 기온이 영하 5도였어요. 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이미 봄이 시작됐는데 여기는 겨울이었습니다. 저기 한국 팀입니다. 라젠드라가 밭을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이 밭에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두터운 파카를 입고 있었지만 추위에 떨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걸어갔습니다. 한 남자가 우리를 보고 다가왔어요. 파카 모자를 벗었습니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호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피에르 듀랑입니다.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정민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오랜 시간 밭일을 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을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밭으로 걸어갔습니다. 3헥타르 크기였어요. 유럽이 시도했던 곳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얼어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토양 온도가 몇 도입니까? 지금 4도입니다. 정민호가 답했습니다. 새벽에는 영하 2도까지 내려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온도에서는 감자뿌리가 자랄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정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토양 가온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전기가 아니라 유기물로요. 유기물이라고요? 네, 퇴비를 두껍게 깔아서 발효열로 땅을 데우는 겁니다. 천천히 온도를 올리고 있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 방법은 평지에서나 쓰는 거예요. 고산지대에서는 발효가 제대로 안 됩니다.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요.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합니다. 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2주 만에 토양 온도가 2도 올랐어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퇴비 구입과 운송비로 2,300만 원 들었습니다.
정민호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벌써 퇴직금의 4분의 1을 쓴 거였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나머지 예산은요? 시감자 구입에 1,800만 원, 관계 시설에 2,100만 원 쓸 겁니다. 그럼 2,300만 원밖에 안 남는데요. 그때 쓰면 됩니다. 정민호가 웃었습니다. 부족하면 더 구하고요. 정부 지원은 없습니까? 네팔 정부가 3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은 한 번 시도에 수억 유로를 썼어요. 한국은 개인 돈 8,500만 원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민호가 두 사람을 불렀어요. 한 명은 30대 후반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50대 남성이었습니다. 토양 전문가 박혜진 박사입니다. 여성이 인사했습니다. 기계 담당 최동욱 기술자입니다. 남성이 고개를 숙였어요. 단 3명이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유럽팀은 최소 15명이었거든요. 충분합니다. 정민호가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마을 게스트하우스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네팔 전통 음식 달밭이 나왔어요. 쌀밥에 렌틸콩 수프와 야채 카레였습니다. 정민호 씨, 솔직히 물어봅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유럽이 25년 동안 180억 유로를 써도 실패했어요.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30년간 실패만 봤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누군가는 성공을 보여줘야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순간을요. 하지만 실패하면 퇴직금을 다 잃는 겁니다. 잃으면 다시 벌면 됩니다. 정민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의 희망은 다시 못 돌려줘요. 저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미친 확신이 아니라 단단한 확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박혜진이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나옵니다. 함께 오시겠어요? 새벽 5시요? 영하 15도인데요. 그래서 일찍 시작하는 겁니다. 정민호가 웃었습니다. 해 뜨기 전에 준비를 끝내야 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5시라니. 32년 경력 동안 그런 시간에 현장 나간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뭘 믿고 있는 걸까요? 유럽의 실패를 모를 리 없는데 왜 도전하는 걸까요? 다음 날 새벽 4시 50분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두꺼운 옷을 껴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둠 속에서 이미 3사람이 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민호, 박혜진, 최동욱. 그들의 뒷모습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요. 새벽 5시 밭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어둠이었습니다. 별만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기온은 영하 15도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정민호가 이미 온도계를 땅에 꽂고 있었습니다. 토양 온도 5도. 어제보다 1도 올랐네요. 그가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박혜진이 퇴비 더미를 확인했습니다. 손을 넣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효가 잘 되고 있어요. 내부 온도가 32도예요. 최동욱은 물 파이프를 점검했습니다. 영하 기온에 얼지 않도록 보온재로 감싼 파이프였죠. 누수 없습니다. 정상이에요. 3사람은 각자 맡은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대화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호흡이 맞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한 팀처럼 보였죠.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프랑스 팀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항상 회의부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에 모여서 커피 마시며 계획을 논의했죠.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어요. 회의실이 아니라 현장이 시작점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히말라야 봉우리들이 붉게 물들었어요. 장엄한 일출이었습니다. 하지만 3사람은 풍경을 보지 않았어요. 계속 일했습니다. 정민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유럽은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보통은 자기 방식을 자랑하기 바쁜데 실패 사례를 물어보다니. 가장 큰 문제는 온도였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감자는 토양 온도 10도 이상에서 자라요. 하지만 여기는 평균 4도입니다. 프랑스는 전기 난방을 시도했지만 전력 공급이 불안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실패했죠. 2,800만 유로를 쓰고도요. 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기는 안정성이 문제네요. 그래서 저희는 유기물을 선택했어요. 느리지만 꾸준하니까요. 하지만 발효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이 온도에서는 3개월은 걸릴 거예요. 3개월이면 됩니다. 정민호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저희 일정이 그래요. 천천히 확실하게 가는 겁니다. 천천히라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유럽은 항상 빠른 결과를 원했거든요. 2년 안에 성과를 내라는 압박이 있었죠. 독일은 어땠습니까? 정민호가 계속 물었습니다. 독일은 유전자 변형 감자를 시도했습니다. 저온 저항성을 높인 품종이었죠. 결과는요? 자외선 문제를 예상 못했어요. 고산지대는 자외선이 강합니다. 변형 감자가 오히려 더 약했어요. 정민호가 박해진을 봤습니다. 우리 감자는요? 재래종입니다. 박해진이 답했습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5,000년 동안 자란 품종이에요. 5,000년이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자연이 이미 선택한 품종입니다. 박해진이 설명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보다 자연이 검증한 게 강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접근법이 유럽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유럽은 자연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연에 맞추고 있었어요. 오전 8시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팔 농민 5명이었어요. 6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노인들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정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텐징이라는 이름의 68세 농부였어요. 오늘도 왔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정민호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퇴비 운반 좀 도와주시겠어요? 텐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라젠드라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죠? 마을 농민들입니다. 라젠드라가 답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도와줘요. 돈을 받나요? 아니요. 공짜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공짜로 일을 합니까? 희망 때문입니다. 라젠드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간 실패만 봤어요. 이번에는 성공하길 바라는 거죠. 유럽팀이 왔을 때는요? 아무도 안 도와줬습니다. 라젠드라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마을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전문가들끼리만 일했죠. 정민호는 다릅니까? 네. 첫날부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했어요. 차도 같이 마시고 밥도 같이 먹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구나. 태도의 차이였어요. 정오가 되자 간단한 점심이 준비됐습니다. 정민호가 배낭에서 김밥을 꺼냈어요. 텐징과 다른 농민들에게도 나눠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텐징이 김밥을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한국 음식이에요. 정민호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밥이랑 야채를 김으로 만 거예요. 텐징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맛있네요. 다른 농민들도 김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하나 받았습니다. 파리에서 먹던 샌드위치보다 훨씬 소박했어요. 하지만 영하 15도 추위 속에서 먹는 김밥은 따뜻했습니다. 식사 후 정민호가 밭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테스트 구역입니다. 1,000제곱미터예요. 먼저 여기서 성공하면 전체로 확대할 겁니다. 유럽은 처음부터 전체를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생각했죠. 그래서 실패하면 손실이 컸어요. 저희는 반대로 갑니다. 정민호가 답했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우는 거예요. 실패해도 배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퇴비를 테스트 구역에 고르게 펴는 작업이었어요. 모두가 삽을 들고 일했습니다. 저도 삽을 받았습니다. 32년 만에 처음 드는 삽이었어요.
손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68세 텐징이 묵묵히 일하는 걸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첫 삽부터 힘들었어요. 고산지대라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우리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어요. 제 손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32년 만에 처음으로 삽을 들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농업은 책상에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밭으로 나갔어요. 32년 경력 중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민호 팀을 보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4월 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설이었어요. 밤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밭에 나가보니 모종들이 얼어 있었어요. 정민호가 무릎을 꿇고 모종을 살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40%가 손상됐습니다. 박혜진이 진단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팀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거든요. 2017년이었죠. 그때 우리는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포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포기요? 그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박사님, 40% 손실은 60%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그 60%로 계속합니다. 하지만 모종을 더 구해야 하잖아요. 그럼 구하면 됩니다. 정민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야. 집 담보대출 3,200만 원 더 받아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했다가 대답이 왔어요. 알았어요. 필요하면 해야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벌써 퇴직금을 다 쓴 상황인데 집까지 담보로 잡는다고요? 총 1억 1,700만 원을 개인이 투자하는 겁니까? 이틀 뒤 추가 모종이 도착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긴급 공수한 것이었어요. 품종이 조금 달랐지만 고산 적응 품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밤새 모종을 심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일했어요. 영하 12도 추위 속에서 6시간을 일했습니다. 텐진과 마을 농민들도 함께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집을 걸었는데 우리가 안 도와줄 수 없죠. 텐징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모든 모종 심기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쳐서 밭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5월 초 두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물 부족이었어요. 건기가 예상보다 길어진 겁니다. 계곡 물이 말라가고 있었죠. 최동욱이 보고했습니다. 수온이 70% 감소했어요. 이대로면 일주일 후 물 공급이 중단됩니다. 다른 수원을 찾아야 합니다. 정민호가 결정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계곡을 따라 올라갔어요. 새로운 수원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발견했습니다. 2km 위쪽에 작은 샘이 있었어요. 수량은 적었지만 마르지 않았습니다. 파이프를 연결하겠습니다. 최동욱이 말했습니다. 2km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1,8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파이프를 설치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따라 2km를 연결했어요. 마을 청년 12명이 자원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날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차가운 샘물이었어요. 텐징이 두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단물입니다. 그가 웃었어요. 5월 중순 네팔 농업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프로젝트 중간 평가 결과 성과 불충분, 정부 지원 중단. 라젠드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압력입니다. 라젠드라가 답했습니다. 위에서 누가 맡고 있어요? 누구죠? 아마 유럽 농업 회사들일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자기들 사업에 타격이니까요. 정민호는 침착했습니다. 정부 지원은 처음부터 기대 안 했어요. 우리끼리 합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할 텐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부족하면 또 빌리죠. 아내가 이해해 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프랑스 본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팀은 정상이 아닙니다. 경제 논리를 무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32년간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유럽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밭을 향해 걸어가는 세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저도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먼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요. 5월 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5명이었던 자원봉사자가 20명으로 늘었어요. 아침마다 사람들이 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할 일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각자 필요한 일을 찾아서 했죠. 퇴비를 나르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텐징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30년 만입니다. 30년 만에 희망이 보여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왔을 때는 달랐어요. 텐징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믿지 않았죠. 어떻게요? 우리를 노동자 취급했어요. 돈 주고 일 시키고 끝이었죠. 함께 한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정민호는 다릅니까? 네. 첫날부터 우리와 밥을 먹었어요. 텐징이 웃었습니다. 같은 김밥을 나눠 먹고 같은 물을 마셨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유럽은 전문가와 현지인을 구분했지만 한국은 함께 일하는 동료로 봤던 겁니다. 6월 초 한 노인이 정민호를 찾아왔습니다. 73세 도르지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젊은이, 내 이야기 좀 들어주시오. 도르지가 말했습니다. 정민호가 그의 옆에 앉았어요. 말씀하세요. 나는 1985년에 러시아 사람들을 봤소. 도르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감자 심었지만 실패했어요. 1992년에는 독일 사람들, 2001년에는 프랑스 사람들. 모두 실패했습니까? 네. 30번이요. 그래서 나는 믿지 않았소. 당신이 왔을 때도요. 그런데 지금은요? 정민호가 물었습니다. 도르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은 다르오. 그들은 실패하면 떠났지만 당신은 여기 남았소. 서리가 와도 물이 말라도 정부가 막아도 포기하지 않았소. 도르지가 정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이제 믿소. 이번에는 성공할 거라고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80명이 모였어요. 정민호를 초대한 자리였습니다. 촌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내년에 마을 전체가 참여하겠어요. 20헥타르를 함께 경작하고 싶습니다. 정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0헥타르요? 올해 성공하면요? 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패하면 어쩌실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촌장이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집을 걸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뭡니까? 박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은 무료로 전수하겠습니다. 시감자도 원가로 나눠드릴게요. 우리 목표는 돈이 아니라 성공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32년간 수백 개 프로젝트를 봤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마을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6월 중순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연락이 온 겁니다. 우리 마을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5개 마을이 손을 들었어요. 정민호가 당황했습니다. 제가 다 관리할 수 없어요. 인력이 부족합니다. 텐징이 나섰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당신한테 배운 걸 다른 마을에 가르쳐 줄게요. 도르지도 손을 들었습니다. 나도 하겠소. 12명의 마을 사람들이 자원했습니다. 그들은 정민호에게 배운 기술을 다른 마을에 전파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농업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운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운동이었죠. 라젠드라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30년간 아무도 못한 일이에요. 뭡니까?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는 겁니다. 유럽은 돈을 줬지만 기술은 안 줬어요. 전문가들끼리만 알고 있었죠. 정민호는 다르군요. 네. 첫날부터 모든 걸 공개했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 설명했죠. 저는 유럽의 실수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독점했어요. 현지인들을 단순 노동자로만 봤죠. 기술 이전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날 밤 정민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조언 좀 구하고 싶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도움을 청한 거였어요. 말씀하세요. 마을이 너무 많이 참여하려 해요. 제가 다 관리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2년 경력이 답을 알려줬어요. 관리하지 마세요. 네. 선생님을 키우세요. 정민호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당신은 씨앗만 뿌리면 돼요. 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모든 걸 할 필요는 없죠. 그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32년간 프로젝트를 관리했다. 하지만 정민호는 사람을 키운다. 이게 차이구나. 창밖을 보니 마을 회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텐진과 도르지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밤 11시였지만 12명이 모여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한국이 성공하는지. 6월 말 제 이메일에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프랑스 본부 국장이었어요. 피에르, 즉시 보고하라. 네팔 프로젝트 중단 검토 중.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국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유럽 농업협회에서 항의가 들어왔네. 한국 프로젝트가 시장을 교란한다고. 시장 교란이라고요? 네팔은 감자를 수입하네. 주로 유럽산이지. 만약 현지 생산이 성공하면 우리 수출이 타격을 받아. 그게 제 문제입니까? 자네 평가 보고서가 긍정적이잖아. 그게 문제야. 부정적으로 다시 써주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짓 보고서를 쓰라고요?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에르 32년간 누구 월급 받고 일했나? 이틀 뒤 네팔 정부에서 또 공문이 왔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안전검사 실시, 통과 전까지 작업 중단. 라젠드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안전검사라고요? 이건 핑계예요. 라젠드라가 말했습니다. 유럽 쪽에서 압력 넣은 겁니다. 정민호는 침착했습니다. 검사 받으면 됩니다. 문제 없어요. 하지만 검사 기간이 한 달입니다. 라젠드라가 걱정했습니다. 그동안 물을 못 주면 감자가 말라요. 그날 밤 정민호가 결정했습니다. 검사는 받되 물은 줍니다. 불법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감자가 죽는 게 더 큰 불법입니다. 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킬 건 법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몰래 물을 줬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작업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망을 봐줬습니다. 일주일 뒤 검사관이 왔습니다. 네팔 정부 직원 2명이었어요. 하지만 농업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서류 담당자들이었죠. 그들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파이프 설치 허가서가 없다. 토양 검사 보고서가 미흡하다. 온갖 이유를 댔어요. 정민호가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작업은 계속해야 합니다. 생육 시기를 놓치면 1년이 날아가요. 검사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정민호가 그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뇌물을 주겠다는 겁니까? 하지만 검사관들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500만 원이면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민호가 웃었습니다. 500만 원으로 양심을 사는 겁니까? 검사관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한 달 기다리십시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정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왜 안 줬습니까? 500만 원이면 해결되는데. 주면 끝이 없어요.
정민호가 답했습니다. 다음 요구는 1,000만 원, 그 다음은 2,000만 원이 될 겁니다. 부패는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어요. 그날 저녁 프랑스 본부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피에르, 마지막 경고야.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으면 자네를 소환하겠네. 저는 망설였습니다. 32년 경력이 걸린 문제였어요. 하지만 밭을 봤습니다. 감자잎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국장님, 죄송하지만 거절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진실입니다. 거짓 보고서를 쓸 수 없어요. 그럼 각오하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2년 경력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정민호가 제 옆에 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죠. 감사합니다, 박사님. 정민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감사는 무슨 당연한 일이에요. 일주일 뒤 마을 사람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한국팀 돕기 성금이었어요. 한 사람당 1만 원씩 80명이 모아서 8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텐징이 돈을 내밀었습니다. 적지만 받아주십시오. 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왜입니까? 여러분이 더 어려우시잖아요. 도르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정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돈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꼭 성공하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유럽은 돈으로 밀어붙였지만 한국은 마음으로 연결했구나. 그게 차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사표를 썼습니다. 32년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선택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정민호가 보여준 용기가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7월 15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수학일이었어요. 정민호 팀이 네팔에 도착한 지 정확히 8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 200명이 넘게 모였어요. 이웃 마을에서도 왔습니다. 네팔 농업부 장관도 헬리콥터를 타고 왔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32년 경력 중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정민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87일 전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만나기로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박혜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서리가 와도 물이 말라도 정부가 막아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그 결과를 보는 날입니다. 오전 8시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최동욱이 작은 삽으로 첫 감자를 캤어요. 흙을 털어내자 주먹만 한 감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정민호가 그 감자를 들어올렸어요. 햇빛에 감자가 반짝였습니다. 유럽이 25년간 못 본 광경이었어요. 수확이 진행됐습니다. 감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크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가 묵직했어요. 박혜진이 샘플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크기, 무게,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2시간 동안 100개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정오에 1차 집계가 나왔습니다. 테스트 구역 1,000제곱미터에서 1.2톤이 나왔어요. 헥타르로 환산하면 12톤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2톤이라고요? 유럽 최고 기록이 3.8톤인데요. 3배가 넘는 수확량이었습니다. 네팔 농업부 장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확합니까? 박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번 확인했습니다. 헥타르당 12.3톤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울고 웃었습니다. 텐징이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댔어요. 30년입니다. 30년 만에 우리 땅에서 감자가 자랐어요. 도르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생전 이 광경을 볼 줄 몰랐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품질이었습니다. 오후 2시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박혜진이 발표했습니다.
1등급 비율 87%, 2등급 11%, 3등급 이하 2%. 유럽 평균이 1등급 60%인데 87%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박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키운 결과예요. 급하게 키우지 않았으니까요. CNN 기자가 정민호에게 달려왔습니다. 성공 비결이 뭡니까? 정민호가 밭을 바라봤습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요? 네. 유럽은 빨리 결과를 원했어요. 하지만 자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시간에 맞췄을 뿐이에요. 투입 비용은요? 총 1억 1,700만 원입니다. 정민호가 답했습니다. 유럽은 180억 유로를 썼죠. 우리는 그 1,500분의 1로 성공했어요. 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32년간 제가 믿었던 모든 게 무너졌어요. 예산이 많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신 기술이 필요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필요한 건 헌신이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약속, 포기하지 않는 의지, 함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팔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이 차려졌어요.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장관이 정민호에게 메달을 걸어줬습니다. 네팔 정부가 감사합니다. 30년 실패를 끝내주셨어요. 정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든 겁니다. 텐징, 도르지 그리고 200명의 마을 사람들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손이 아플 정도로 쳤습니다. 32년 만에 처음 본 진짜 성공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정민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프랑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고됐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32년간 거짓을 보고했는데 이제야 진실을 썼어요. 후회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87일 동안 배운 게 32년보다 많으니까요. 정민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내년에 20헥타르를 확대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이죠. 그날 밤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2년 경력을 잃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얻었구나. 3개월 뒤 저는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할 일이 있었어요. 유럽 농업학회 연례 총회에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10월 20일 파리 소르본 대학 대강당이었습니다. 27개국 농업 전문가 380명이 모였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화면을 켰습니다. 첫 슬라이드는 숫자였습니다. 유럽 180억 유로 25년 30번 실패. 한국 1억 1,700만 원 87일 성공. 강당이 웅성거렸어요. 여러분, 저는 32년간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예산이 많아야 성공한다고 믿었어요. 최신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두 번째 슬라이드. 새벽 5시 밭에서 일하는 정민호 팀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약속을 지켰습니다. 87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세 번째 슬라이드. 퇴직금 8,500만 원, 추가 대출 3,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떴어요. 42세 한국 농업인이 집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유럽은 정부 예산을 쓰지만 그는 평생 모은 돈을 걸었어요. 네 번째 슬라이드. 헥타르당 12.3톤, 1등급 87%라는 결과였습니다. 유럽 최고 기록의 3배입니다. 1,500분의 1 예산으로 말이죠. 한 독일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검증은 했습니까? 네팔 농업부와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공동 검증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퇴비로 천천히 토양을 데우고 안데스 재래종을 심었을 뿐이에요. 그럼 비결이 뭡니까? 헌신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헌신이 자연을 움직였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마을 사람 200명이 함께 수확하는 사진이었어요. 유럽은 현지인을 노동자로 봤습니다. 한국은 동료로 봤어요. 지식을 독점하지 않고 나눴죠. 발표가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2명, 3명, 결국 380명 전원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의 후 여러 나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위스 농업부가 제안했어요. 우리 알프스 지역에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컨설팅 해주시겠습니까? 독일 국제협력공사도 왔습니다. 한국 팀과 협력하고 싶어요.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럽이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가 웃었어요. 좋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새벽 5시에 나올 수 있는 사람만이요. 말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해야 해요. 11월 네팔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첫 수확 감자가 시장에 나왔어요. 가격은 수입 감자보다 20% 비쌌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완판됐습니다. 우리 땅에서 난 감자라는 자부심 때문이었어요. 네팔 사람들이 선택한 겁니다. 12월 정민호가 네팔로 다시 갔습니다. 약속대로 20헥타르 확대 프로젝트였어요. 5개 마을 120가구가 참여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이번에는 평가자가 아니라 팀원으로요. 새벽 5시에 밭으로 나가는 게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텐징이 12명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도르지는 이웃 마을을 돌며 경험을 나눴어요. 선생님이 선생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올해 목표는 헥타르당 14톤입니다.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작년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땅이 배웠으니까요. 2024년 3월 UN 식량농업기구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혁신 농업 모델상 수상자 대한민국 네팔 히말라야 고산지대 프로젝트. 시상식이 로마 본부에서 열렸어요. 정민호, 박혜진, 최동욱 그리고 텐징이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사무총장이 트로피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은 증명했습니다. 예산이 아니라 헌신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요. 정민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건 제 상이 아닙니다. 87일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난 모든 분들의 상입니다. 그날 밤 저는 로마 거리를 걸었습니다. 32년 경력을 잃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87일이 제 32년을 바꿔놨습니다. 농업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배웠어요. 예산이 아니라 헌신이 답이라는 걸 깨달았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민호였어요. 박사님, 내년에 네팔 정부가 100헥타르 확대를 요청했어요. 함께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새벽 5시에 봅시다. 약속은 지켜야죠. 별이 총총한 로마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87일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3개월 뒤 저는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할 일이 있었어요. 유럽 농업학회 연례 총회에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10월 20일 파리 소르본 대학 대강당이었습니다. 27개국 농업 전문가 380명이 모였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화면을 켰습니다. 첫 슬라이드는 숫자였습니다. 유럽 180억 유로 25년 30번 실패. 한국 1억 1,700만 원 87일 성공. 강당이 웅성거렸어요. 여러분, 저는 32년간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예산이 많아야 성공한다고 믿었어요. 최신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두 번째 슬라이드. 새벽 5시 밭에서 일하는 정민호 팀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약속을 지켰습니다. 87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세 번째 슬라이드. 퇴직금 8,500만 원, 추가 대출 3,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떴어요. 42세 한국 농업인이 집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유럽은 정부 예산을 쓰지만 그는 평생 모은 돈을 걸었어요. 네 번째 슬라이드. 헥타르당 12.3톤, 1등급 87%라는 결과였습니다. 유럽 최고 기록의 3배입니다. 1,500분의 1 예산으로 말이죠. 한 독일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검증은 했습니까? 네팔 농업부와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공동 검증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퇴비로 천천히 토양을 데우고 안데스 재래종을 심었을 뿐이에요. 그럼 비결이 뭡니까? 헌신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헌신이 자연을 움직였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마을 사람 200명이 함께 수확하는 사진이었어요. 유럽은 현지인을 노동자로 봤습니다. 한국은 동료로 봤어요. 지식을 독점하지 않고 나눴죠. 발표가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2명, 3명, 결국 380명 전원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의 후 여러 나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위스 농업부가 제안했어요. 우리 알프스 지역에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컨설팅 해주시겠습니까? 독일 국제협력공사도 왔습니다. 한국 팀과 협력하고 싶어요.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럽이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가 웃었어요. 좋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새벽 5시에 나올 수 있는 사람만이요. 말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해야 해요. 11월 네팔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첫 수확 감자가 시장에 나왔어요. 가격은 수입 감자보다 20% 비쌌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완판됐습니다. 우리 땅에서 난 감자라는 자부심 때문이었어요. 네팔 사람들이 선택한 겁니다. 12월 정민호가 네팔로 다시 갔습니다. 약속대로 20헥타르 확대 프로젝트였어요. 5개 마을 120가구가 참여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이번에는 평가자가 아니라 팀원으로요. 새벽 5시에 밭으로 나가는 게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텐징이 12명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도르지는 이웃 마을을 돌며 경험을 나눴어요. 선생님이 선생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올해 목표는 헥타르당 14톤입니다.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작년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땅이 배웠으니까요. 2024년 3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혁신 농업 모델상 수상자 대한민국 네팔 히말라야 고산지대 프로젝트. 시상식이 로마 본부에서 열렸어요. 정민호, 박혜진, 최동욱 그리고 텐징이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사무총장이 트로피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은 증명했습니다. 예산이 아니라 헌신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요. 정민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건 제 상이 아닙니다. 87일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난 모든 분들의 상입니다. 그날 밤 저는 로마 거리를 걸었습니다. 32년 경력을 잃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87일이 제 32년을 바꿔놨습니다. 농업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배웠어요. 예산이 아니라 헌신이 답이라는 걸 깨달았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민호였어요. 박사님, 내년에 네팔 정부가 100헥타르 확대를 요청했어요. 함께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새벽 5시에 봅시다. 약속은 지켜야죠. 별이 총총한 로마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87일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